두 번째 한 랭킹은 송영길의 기러기 가족 혐의 논란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호남을 찾았습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 호남 방문인데요. 송 대표가 한 행사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어제 한 행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영어 하나 배우려고 애들을 유학 보내고 있다. 혼자 사는 남편이 술 먹다가 혼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여자는 바람나서 가정이 깨진 곳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글쎄요, 제가 보니까 남편 혼자 한국에 남겨두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기러기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외국에 유학을 보내는 그런 가족들이 굉장히 불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취지로 발언한 것 같긴 한데 저 발언이 어떻게 나온 거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저 발언이 어떻게 나왔냐면 호남을 방문했어요. 5.18 민주모욕을 참배하고 또 두 번째 방문했던 거냐면 전남 나주에 있는 한전공대. 한전공대요. 공대를 지금 건설하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제2의 포항공대처럼 여러 유능한 석학들을 모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전공대가 석학들이 오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학교 내에서 공부하면 세계적인 어떤 수업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본인이 인천시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국제학교를 유치한 적이 있어요. 송도에. 체드윅 송도 국제학교를 유치했는데 이걸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도 한국 내에서 영어로 수업도 하고 영어가 필요해서 이제 외국에 나서 공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 높은 세계 그 교육 수준을 국내에서도 경험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걸 유치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그게 이제 배경이고요. 저는 부적절해요. 저런 표현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이런 학교 만들어서 외국으로 나가는 분들 좀 한국에서 교육받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끝났으면 될 일을 기러기 가족 얘기하면서 저런 예를 든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당대표십니다. 국회의원 한 분이 아니시고 좀 더 말의 무게감도 있고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좀 더 곱씹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들의 아픔을 보듬지는 못할 망정 비하 발언을 쏟아낸 송 대표의 인식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문제가 되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국제학교 유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기러기 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렇게 사과문을 올리긴 한 건데 위원님, 송 대표가 애초에 이런 발언을 할 때 논란이 될 거란 생각은 못했을까요? 사실 송영길 대표가 대표 선출될 때 가장 큰 장애가 뭐냐? 바로 이런 말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뿐만 아닙니다. 예전부터 송 대표 같은 경우는 잦은 말 실수 때문에 당내에서도 송 대표가 되면 정말 불안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대표 선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벌써 한 며칠 동안은 그래도 잘한다라고 저는 좀 생각했었는데 그 며칠을 참지 못하고 했던 사고를 친 것 같은데요. 뭐 예전에도 이거 송영길 대표 실은 아예 발언록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근데 송영길 대표가 좀 상황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게 이 예전에 기러기 아빠 이 문제는요 제가 볼 때 하면 유행 한 10년 전에 끝난 것 같아요. 이미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해외 연수 가고 이럴 때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이 벌어졌는데 요즘은 이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영어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요즘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가 기러기 아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화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화에 이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요. 그러면 기러기 아빠들 입장에서 보면 다들 이런 거 아닌가라고 이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대표의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요즘 기러기 아빠 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외국에 오히려 애들 때문에 국내에서 좋은 시들 많기 때문에 많이 교육을 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현실 감각을 좀 되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걱정이에요. 앞으로 송 대표가 또 항상 이게 참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 몇 번 했는데 제발 좀 이런 실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했는데 본인도 느끼는데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네, 이현주 의원께서 송영길 대표 과거부터
말실수가 잦았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과연 어떤 말실수들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40대 초반에 180cm 키, 제 등치가 저만한 남성 직원입니다. 피해자분이. 근데 그 가해자로 알려진 영사하고 친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같은 남자끼리.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를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건데.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한번 전략 무기 제한 협정과 이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계기해야 됩니다. 자기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 수단을 발전시키고 전술 핵무기를 이렇게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 논란이 된 발언들을 몇 가지 들어보셨는데 지난해 6월이었죠.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당시의 외통위원장이었던 송영길 대표가 아니 포로 폭발하지 않은 게 어디냐 이런 발언에서 논란이 한번 됐었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발언 들은 것처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현지 직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남자끼리 엉덩이 치고 그런 것이다.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얘기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북전단 금지법 필리버스터 때는 미국도 5,000개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에게 핵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외교통일위원장 발언이기 때문에 또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발언들이요. 사실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저런 발언들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북한이 포로 안 쏜 게 다행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뭐 핵무기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북한이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본인이 이제 대표세요. 민주당 대표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대표를 맡았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부분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때때로 본인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해야 될 때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직책에 맞게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뭐 예전에 하셔서 저는 이런 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말을 민주당의 대표가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믿지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앞으로는 정말 언행 하나하나를 주의하셔야 된다. 본인의 생각이 있더라도 민주당 전체 의견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고 하면 발언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되고요. 함부로 말을 하셨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은 송영길 대표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런데 논란이 된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5.18 정신은 광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나아가 아시아 전체, 세계의 민주주의의 정신에 중요한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도 같이 여야가 통과시켜서 5.18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적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요. 네. 이 송 대표가 이야기한 여야가 함께 통과시켜야 해야 한다는 이 법이 이미 지난해 통과가 된 법안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써온 거를 읽고 있는데 이게 보좌진 내에서 이게 걸러지지 않았던 게 좀 신기할 정도로 명백한 실수죠. 작년 12월 9일 날 일명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국회 통과를 이미 했고요. 예. 내용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폄훼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입니다. 예. 당시에 이 법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도 많았어요. 헌법상 이제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양심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 또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최진석 교수 같은 경우에는 나는 5.18을 왜곡한다. 예. 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써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이 법안은 결국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호남 출신이라고 하는 송영길 대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뭐 깜빡하신 건지 그 취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명백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어제 따로 광주를 찾았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경 원내대표는 아니 법이 처리됐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조금 전 유재하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 아니냐. 그런 논란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 갑자기 또 여야가 함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법을 통과시키자.
과연 어떤 맥락에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글쎄요, 참 송영길 대표가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사실 이 법은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이 5.18에 대한 왜곡하지 말아야 된다는 국민적 동의는 있지만 문제는 이거를 법으로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어요. 헌법적 논쟁이었고 이게 뭐 헌법소원까지 제기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 전체 하나의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대표까지 계신 송영길 의원이 이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더군다나 지금 광주를 가서 이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 이 듣던 분들이 얼마나 뜨아했겠습니까? 이미 법이 처리돼서 다 발효까지 되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 법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학계에서는 이게 너무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반론까지 있고 저도 이거 가지고 칼럼을 수차례 쓴 바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분은 즉 정치권에 있는 분이라면 알 텐데 문제는 지금 가서 아마 더군다나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호남 쪽 권리당원들이 송영길 대표한테 표를 많이 줬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에 가서 그 지역민들의 염원이었던 5.18 특법이 이미 통과됐는데 아마 본인도 아마 그 회의에 참석했을걸요. 저는 뭐 그거는 정확히 못 봤지만 본인도 아마 찬성을 눌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통과돼야 된다. 뭐 새로운 다른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좀 이게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해 오지만 송 대표가 지금 당대표 선거다 이후에 당내에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뭐 교수님께서도 앞서서 이제 당대표가 될 만큼 뭐 발언이나 행동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 몇 차례 주셨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풀어야 될 문제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5.18 관련된 법안은 이거는 이제 발언의 문제라기보다 기억력의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기억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뭐 착각을 했더니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뭐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뭐 생각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통과된 줄 모르고 그런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물론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이거는 바로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전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거냐 그거하고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네. 말이냐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걸 조절하고 그런 부분들에 주의할 필요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더 이상 재론 안 하기로 하고요. 다만 이제 송영길 대표가 그러면 이제 전체 그 민주당을 끌고 가는 리더십에 있어서는 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당에 관련돼서도 최고위원들이 또 친문 색채가 강한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비문 지정에 있는 분들을 너무 모셨고 본인도 어쨌든 중도적 성향의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의 색깔을 바꾸고 당이 좀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이제 발언들 예전에 발언하고 이 지금 어제 했던 발언 때문에 리더십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고요. 네. 앞으로 보여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저는 민심을 잘 챙겨서 한쪽에 너무 이제 친문 진영 이런 쪽에 그쪽으로만 기울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법이고 그럼 민주당이 그런 어떤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송영길 대표의 반론이 있으면 그것도 충실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송영길 대표 그리고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각기 호남을 찾았어요. 그렇죠. 같은 날이요. 물론 이제 5.18을 한 열흘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양쪽 다 호남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지금 5.18을 앞두고 여야가 전부 다 이제 호남으로 이제 광주로 가서 5.18 묘지를 참배를 했는데요. 역대 이 선거를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했던 18대 대선에는 호남의 지지율이 88%나 가까웠습니다. 예. 물론 이제 떨어졌죠. 19대 대선 당선됐는데 그때가 61%였어요. 근데 20대 총선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해서 거의 75%대나 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총선, 4.15 총선 같은 경우 민주당이 56%의 지지를 받아요. 그만큼 한 지역에서의 어떤 이 절대적 지지, 이게 대선과 이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 경선에서 이긴 게 바로 이 광주 돌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호남이 정책 선택이 전체 대선판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여당뿐만 아니라 여당은 이제 수성을 해야 되겠죠. 예. 야당 입장에서 보면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미 가서 5.18 묘지 가서 무릎을 꿇고 참배를 했고요. 네. 거듭 사과 표명했고 김기현 이제 원내대표도 이번에 내려가서 당원 그 의원들과 함께 저렇게 참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5.18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상처 이런 것들을 국민적으로 이제 보듬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정치적인 또 한 곳에 너무 쏠림 현상 예.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럼 이번에는 야권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한 랭킹에서 확인해 보시죠.